계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요. 오늘 주제는 아까 판을 만들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험하라, 체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한 30분 정도 강연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저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여자분이 한 분 계시죠? 자, 이 여인이 검정색 아이라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죠? 예, 똑같은 여인이에요. 믿겨지시죠? 예, 오늘 다 그러고 우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이 정도 사진이 나오면은 이렇게 한 번 좀 웃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하신 걸로. 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사과가 있죠. 근데 제가 사과에 무슨 색 아이라인을 그릴까요? 초록색 아이라인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과가 됐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살짝 느낌이 오시죠? 자, 저는 상품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해요. 그래서 1993년부터 오늘까지니까 한 21년째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05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전통시장을 가게 돼요. 전통시장을 갔었는데 할머니들이 먹기도 아까운 과일들을 바닥에 두고 파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압구정에 있는 명품관에서 13년 동안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상황이 이랬어요. 홍시가 바닥에 있죠. 제가 어떻게 바꿔드렸을까요? 이렇게 비닐봉지 하나를 깔았어요. 초록색 비닐봉지를 깔았어요. 이 상황에서 홍시 한 봉지를 달라고 하면 홍시를 옮기다가 홍시가 터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비닐만 들면 돼요. 홍시가 깨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홍시 장사 해봤어?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진열 하나로 할머니가 20년, 30년 해오던 그런 형식들을 파괴했죠, 제가. 자, 생선이 있어요. 이제 서서히 궁금해하시죠? 제가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매장을 바꿨는지. 자, 직선인 생선을 사선으로 바꿨어요. 지금 빔 프로젝트가 안 좋은 관계로 감탄사가 적게 나오는 걸로 제가 조금 설명하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진열을 바꿨어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릇 가게가 있죠. 완전 궁금해지시죠? 어떻게 바꿨었지? 자, 이 그릇 가게를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빔이 아까 사진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열이 확실히 바뀌었죠? 자, 이 진열이 바뀌기까지 험난한 진행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야 되죠? 자, 꺼내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고, 자, 그 패턴에 맞는 원단을 구매해서 진열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8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를 보는 이 과정이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게 돼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포목시장을 갔어요. 이렇게 진열된 걸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요거는 간단해요. 한 30분이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10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마음을 30분 만에 제가 바꿔드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불 가게죠. 자, 이 이불 가게도 돈 10원, 제가 지금까지 진열한 거는 재료비가 거의 안 들었어요. 재료비가 들어도 3,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쓰는 재료비인데, 이렇게 된 이불집을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순서만 바꿨죠. 이불 20채 개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무도 없으시죠? 이불 20채를 개면 어깨가 탈골이 돼요. 네, 그 이후로 제가 밥을 하지 않습니다. 어깨가 탈골된 뒤로. 제가 이렇게 이불을 진열을 했어요.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집에 갔어요.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된 집을 이렇게 바꿨어. 나 너무 잘했지. 저 칭찬 받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집에 이불이나 좀 이렇게 개봐. 집에 이불 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진열을 바꾸고 7년 동안 전국에 1,600개 시장이 있어요. 800개를 다녔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한국의 전통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통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사라지고 있어요. 현재 회생 가능한 전통시장의 수가 960개예요. 제가 2005년도에 시장에 처음 갔을 때 전통시장의 수가
1600개라고 했죠. 근데 10년 만에 960개면 몇 퍼센트가 사라진 거죠? 암산이 안 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한 지능 지수를 가지고, 저도 암산이 안 돼요. 자, 그렇게, 2012년까지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한 전통시장을 가게 돼요. 지하상가에 있는 그 전통시장인데 그 시장을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강연 중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93년도에 제가 이랜드라는 데를 입사를 했는데 그 이랜드는 잉글랜드라는 보세 옷가게에서 1980년도에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재벌이 됐어요. 30년 만에. 본인도 그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했는데 본인은 왜 아직도 망해가는 지하상가에 있을까? 왜 자신은 보세 옷가게를 같이 출발했는데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사장님이라고 밖에 말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 사장님이 결국은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횟수로 19년, 20년 가까이 되는 때였는데 20년 동안 열심히만 사는 제 모습이 그 사장님과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 열심히 도는 쳇바퀴를 끊지 않으면은 저는 30년 뒤에도 똑같이 열심히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누나 또 시장가. 예. 아까 그 집에 이불 개라는 그 남자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희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예, 4살 정도 어린데, 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4살 어린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자, 그 남편이 어느 날 저희 남편도 이제 S그룹에 근무를 했었는데 과장님이에요. 가장 힘든 나이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이제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 가장으로서의 그런 무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남자분들. 에? 때려쳐.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여자분들 함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때려치더라고요. 예.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했던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 저희 부부가 세계 일주를 떠나게 돼요.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짐꾼으로 전락하게 돼요. 이 남자가 1년 동안. 그렇게 저희는 20kg씩 가방을 꾸려서 40개국 150개 전통시장을 1년 동안 둘러보게 돼요. 예, 함부로 도전하지 마세요. 관절이 나가요. 40개국 돌고 나면. 40 넘어서. 저는 스페인 여기 산타카리네냐 시장인데요. 지붕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장을 보고요. 365일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시장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시장도 만나고요. 600년 된 타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시장도 있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전통시장이에요. 클럽 같죠? 네, 이런 클럽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제 꿈이 이런 시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시장이에요. 여행을 다니면서 초창기에는 재밌어요. 한 6개월까지는 제 상태였어요. 베네치아예요, 여기가. 그 이후로 유럽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남미의 사진이에요. 예, 그런데 남미의 그 열대 기후가 다크서클을 뽀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위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개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다녔어요. 독일의 전통시장을 갔을 때 이야기인데 한국의 전통시장은 서울에서 찍거나 강원도에서 찍거나 전라도에서 찍거나 똑같은 컷이 나와요. 뭐가 있죠? 지붕이 있죠. 그렇죠. 아케이트. 시장 개발이 지붕이 전부일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독일에 있는 시장을 갔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갔는데 시장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10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숲이 있었어요. 아케이트가 아니고 1000명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숲이 시장 중간에 있다는 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이 숲은 비어가든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독일의 6개 맥주 회사가 여기에서 매달 한 번씩 맥주를 바꿔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이 맥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와 먹거리를 판매하게 돼요.
저희가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도 비어 가든을 비슷하게 만든 막걸리 가든이 있으면 좋겠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맥주 회사와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막걸리를 먹기 위해서 전통시장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막같이 꾸며놓고 주모 옷 입고 이렇게 판매를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발상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시장을 둘러보면서 더 놀란 건 뭐였냐면 올리브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장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쵸? 과일 가게 아저씨가 들어올 수도 있고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장은 올리브만 팔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자리에 아줌마가 들어와도 언니가 들어와도 할머니가 들어와도 올리브만 팔 수 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이걸 딱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걸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본인들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시장이라는 문화를 물려주고 이 문화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장사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전통시장과 다른 거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상인들의 철학, 장사를 하면서 철학을 가지고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놀란 거는 하루에 1만 명이 찾는 시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너무 허름하더라고요. 1875년에 지어진 시장이죠. 아니, 뭐 이런 시장이, 아케이드도 없고, 시설도 번듯하니 없고. 그런데 제가 시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토마토 너무 예쁘죠? 토마토가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선 가게를 갔더니 생선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뻥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걸려있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이 시장을 찬찬히 둘러보니까요. 본인이 직접 잡거나 직접 재배하거나 직접 만든 것만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한국에 이런 시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체 불가능한 시장을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해석되시죠? 이 정도는? 내가 직접 잡았거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생선만 팔거든. 이런 문구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직접 만든 물건들을 요리책을 만들어서 내요. 버섯 파는 할머니는 자기 버섯이 제일 맛있게 익어지는 시간을 알고 있는 거죠. 3분만 데쳐 이 얘기를 해주다가 입이 아파 복사해주다가 그쵸? 옆집하고 같이 해주다가 이게 책이 됐어요. 19달러에 파는데 우리 돼지는 마늘을 먹여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은 깻잎에 싸서 먹어야 돼. 이런 요리책, 제철 요리책들이 서점에 판매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장들이죠. 그래서 시장은 마트와 다른 점이 마트는 사람과 물건이 만나지만 전통시장은 뭐가 만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죠.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홈쇼핑으로 대체되는데 우리 시장은 대체될 수 없다. 마트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못 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시장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핀란드에 있는 시장인데 시장 이름이 엄마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파는 시장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시장이 있으면 엄마들 여기만 가겠죠. 제품이 이미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제품을 팔 것 같은지. 딱 들어갔어요. 정말 엄마들이 장사를 해요. 핀란드에 푸짐하게 생긴 엄마들이 장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블루베리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겨가지고 블루베리를 사러 갔어요. 블루베리를 사러 갔는데 똑같이 10,000원이에요. 한 팩에. 그래서 옆집을 갔어요. 저 집에 10,000원 하는데 9,000원 해주세요. 안 통해요. 안 깎아줘요. 인심이 정말 야박하구나, 여기 시장은. 그랬더니 이제 핀란드에 제 후배가 살고 있어서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 사장님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린 옆집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스스로의 정직함과 경쟁합니다. 저 이 말을 듣는 순간 닭살이 돋았어요. 가격
따위가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품, 자식이 먹는 제품, 이 제품에 올인하는 그 상인들의 정신이 200년 된 시장이에요. 200년 동안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거기에 상인들은 내가 파는 물건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판매를 하는데, 제가 이 상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자식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치지 못할 거예요. 젓갈에 그렇게 붉은 색소를 바르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한국의 전통시장은 물론 안 그런 곳도 있지만 많은 곳이 그래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전통시장이 자, 시설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까지 3조 원이라는 돈을 시설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제가 처음 여행 다닐 때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얼마나 시장이 웅장할까? 얼마나 잘 돼 있을까? 인테리어가 잘 돼 있겠지? 진열은 멋있겠지? 마케팅도 잘할 거야. 내가 그대로 보고 와서 나 따라해서 한국에서 대박 낼 거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행을 떠날 때.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본질에 충실한 시장이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는다. 우리 모든 문제들이 이 본질,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왜 사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장소에 있는지에 대해서 순수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참 오랜 시간 이동을 해야 돼요. 2박 3일 이동할 때도 있고요. 마추픽추로 갈 때는 28시간 버스를 탔어요. 그 28시간 동안 작은 의자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저는 그 이동 시간이 여행 중에 참 지루하기도 했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의 본질, 그리고 상인들이 가져야 될 상품에 대한 본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기업가 정신이 한 장사하시는 분, 한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인에게도 이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직하게 일하고 그 마음에 사람을 품고 자신의 재능을 의미 있는 곳에 쓴다면은 저는 살면서 경쟁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자신만의 판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2014년 3월에 돌아왔는데 3월에 돌아와서 제가 뭘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VMD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랑투 VMD 연구소로 제가 활동을 하다가 그 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판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여행 다녀와서 봉평시장 프로젝트를 현대카드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진행을 하면서 인테리어 팀이 필요했고요, 패키지 팀이 필요했고요, 그래픽 팀이 필요했고, 집기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고, 저 같은 기획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각계 전문가를 초빙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멤버가 되고, 이 협동조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일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일이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 창업플러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년들을 저희가 도와줬었거든요. 1층을 내줄 테니까 무료로 사용하고 청년의 창업을 도와줘라, VMD로. 그래서 사무실을 또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어요. 관리비도 다 공짜예요. 이거 방송 타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끊임없이 좋은 일들이 연계돼서 세상에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드는 선순환 고리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저희 사무실이 용산 창업플러스 센터 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갑자기 폭주하겠는데요, 일이. 누구든지 이런 궁금한 일들은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 우리 조합 식구들이에요. 처음에 4명 발기인 해가지고 이 모란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 집기 20년 동안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판을 깨고 그 얘기는 학벌을
뭐 타파에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다 나와요. 그 마흔의 역전의 제일 마지막 장에 제가 나와요. 11번째. 근데 오늘은 첫 번째 강의를 했어요. 저도 학벌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미스 과메기 출신이에요. 이렇게 비웃음을 받기는 또 처음이네요. 고향이 구룡포예요. 제가 강의할 때 사투리를 여전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잘 고치는 사람도 있던데. 구룡포에서 태어나서 구룡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제 여상 나온 여자예요. 요즘 보리보리에 여상 할매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상 할매 됐어요. 저희 조카가 애를 낳아가지고 진짜 여상 할매가 됐는데 고등학교를 그 시골에서 정말 한 반밖에 없는 여상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 주변에 있는 전문대를 들어갔고 다행히 이랜드를 입사하게 됐어요. 물론 계약직 사원으로 2년간 입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95년도에 압구정에 있는 이제 현대그룹에 입사를 하게 돼요. 운이 좋게. 제가 학벌은 안 좋은데 직장운은 좋은가 봐요. 그렇게 현대에 입사를 하고 거기서 야간대를 마치고 다시 30살에 석사를 들어가서 37살에 박사를 받았는데 한국 VMD 1호 박사 됐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호 박사 됐는데 처음에 제가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입사했을 때 제 입사 동기가 이화여대 조속과를 나온 자기 아버지가 은행 행장인 친구, 그리고 한 명은 홍대를 나온 자기 아버지가 경찰청장인 친구. 쟁쟁하죠? 예. 구룡포 여상 출신의 아버지가 어부인 친구가 제가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현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아버지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결이 돼 있다더라. 그런 루머가 돌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이 안 됐어요. 무려 5년 동안. 저희 친구들이 7, 8년 입사 동기들이 과장을 달 때도 저는 사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들은 그때도 벤츠를 타고 출근했어요. 저는 물론 뚜벅이었죠. 그 간극이 제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서울의 한양에 취직돼서 간다고 CC클럽을 사줬어요. 그때 CC클럽이 시골에서는 제일 좋은 브랜드였어요. 시장 브랜드 말고 CC클럽. 그 브랜드였는데 압구정에 있는 친구들은 뭘 입고 있었냐면 아시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알마니를 입고 출근했어요. 자기네들 한 달 월급이 알만인데 흰색 벤츠를 타고 이제 취미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 입사 동기들은. 그래서 제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회사에서 재능이 아깝다고 야간대학을 다행히 가라고 해서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저는 제가 40대죠. 이 자리에 서서 강연할 거라고 25살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살아보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를 할 때였어요.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오늘 이렇게 책도 나오고 여행도 가고 여러분들 앞에서 저보다 다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액면은 적으신 거죠? 적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고백처럼 이런 강의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분이라는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아까 앞에도 빨리빨리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탁월함은 경쟁하지 않는다. 남들처럼 되고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남들처럼 되고자 자신의 장점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하게 만들기를 요구해요. 세상에는.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책을 내니까 책을 한 권 써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유혹이 와요.
근데 그게 자기랑 맞지 않다면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가방이 엄청나게 커요. 아까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운동화가 들어있어요. 아까 첫 사진에 보셨죠? 제가 정장을 입고 운동화를 신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화를 늘 가방 속에 넣어 다녀요. 그래서 스펙 삼지 마시고요. 대책 가능한 부속품 되지 마시고요. 자,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기회는 저는 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자신의 삶을 사는 거, 그리고 가슴에 온기를 품은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체념하라, 체험하라, 체념하지 않을 것이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